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수지는 일상 속 스트레스 때문에 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출퇴근과 직장 내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로 늘 피곤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준이 수지에게 자연요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여러 학문을 통해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있는 열정적인 치료사였습니다. 민준은 자연 원료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돕는 것이 이 요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수지는 자연요법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으므로 결국 민준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은 수지를 마을 근처의 조용한 숲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수지는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이어 로즈마리와 라벤더가 들어간 천연 오일을 손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향은 수지가 평소 마주하던 스트레스가 흔적을 감추게 만들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자연의 힘을 실감케 했습니다. 향기요법은 그날 이후 수지의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천연 향을 피우고 향기 속에서 요가를 하며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명상의 의미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생각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와 향이 더해져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점차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꼈고 직장에서도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요법 덕분에 그녀는 삶의 작은 부분마저 새롭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 수지는 민준에게 자연요법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수지가 자연이라는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전하는 또 다른 스승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복잡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호흡법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 호흡법의 시작은 한 평범한 하루였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 지수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끊임없는 회의에 지쳐 있었다. 오후 3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을 맞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잠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과 붐비는 자동차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러려고 취직을 했던가? 무언가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차의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지수씨,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간단한 호흡법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요? 지수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동료는 조용한 미팅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호흡법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눈을 감아요.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가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밝은 햇살에 비친 초록빛 나무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세 번째로,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햇살 아래의 평화로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는 그 이미지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것을 10분 정도만 반복해도 마음이 꽤 가라앉을 거예요. 지수는 이를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런 상상이 도움이 될까 싶었다. 그러나 동료의 말대로 따라 해보자 마음속이 조금씩 차분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쌓이던 긴장과 걱정이 눈앞에 잔잔한 시냇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신기했다. 마침내 호흡법을 마치고 눈을 뜬 순간
지수는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호흡법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며 집중력도 높아지고 하루의 피로는 사라졌다. 그녀는 이 호흡법을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전파했고 모두가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결국 지수는 이 간단한 호흡법을 통해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깊고 고요한 숨결 속에서 진정한 쉼과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붙어 보내지만 이는 우리의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요통, 목 통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업무 중 틈틈이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때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며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줄 수 있다. 특히 일자목이나 거북목과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탠딩 데스크는 일을 하면서도 서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사용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적응하게 된다. 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사용해 서서 일하는 시간과 앉아서 일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며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단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몸을 아끼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기초 체력도 증가하고 심폐지구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출퇴근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든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활동적인 일정을 계획해보자. 정적인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에서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고르는 것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운동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기억하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조금씩 고치다 보면 우리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이러한 변화는 결국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침, 나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집에서 운동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최근 헬스장에 잘 나가지 못했던 터라 홈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침 햇살이 살며시 비치는 거실로 나섰다. 처음에는 과연 집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푹신한 카펫 위에 매트를 깔고 유튜브에서 여러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10분 전신 운동 루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찾았다. 이거다. 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운동은 가벼운 워밍업부터 시작했다. 워밍업은 단 몇 분 만에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이 참 좋았다. 준비 운동이 끝나고 나니 본격적인 전신 운동에 돌입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점핑 잭이었다. 이 동작은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방 안에 혼자였지만 점핑 잭을 하면서 어린 시절 체육 시간의 느낌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다음은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코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운동이었다. 상상 속으로는 내가 헬스장에 있는 것처럼 자세를 조정하고 무릎의 각도를 신경 썼다. 제대로 된 자세를 익히기 위해 거울을 보며 열심히 따라했다. 플랭크는 나에게 조금 도전적인 동작이었다.
겉보기에는 쉽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온몸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조금 더 버티자. 나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상상하며 무릎이 닿지 않도록 버텼다. 시간이 흐르고 매트 위에 쉴 틈 없이 땀방울이 떨어졌다. 이어지는 운동은 버피 테스트. 복잡한 동작들이 이어지며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러나 역동적인 전신 운동이어서 몸에 여러 부위가 고르게 자극받는 느낌이었다.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면서 몸 전체에 활력이 넘쳤다. 이 짧은 운동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다니 스스로에게 감탄했다.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한껏 고조된 심박수를 가라앉혔다. 몸을 천천히 늘려주니 온몸의 근육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했다.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고르고 온몸이 이완되었다. 다 끝내고 나니 비록 집에서 한 것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내 몸을 잘 사용한 것 같아 뿌듯했다. 정말 간단한 10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컸다. 이 10분 만에 하는 전신 운동 루틴은 나에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좋은 습관이 되었다.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에 거실로 나와 꾸준히 이 루틴을 이어가기로 결심하며 다시 시작 버튼을 눌렀다. 매일 반복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